할아버지가 됐는데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약간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는 이제 YD스잡을 대표해서 은영님을 인터뷰하려고 왔는데요. 네. 좀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YD스잡이 어떤 채널이고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YD스잡 콘텐츠 크리에이터 홍은형이고요. 이 YD스잡이라는 팀 안에서 인터뷰 섭외와 인터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PD로서 연정님이 이 앞에서 지금 열심히 저를 찍어주고 계시고 영상 작업도 도맡아서 해주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만나보기 쉬운 평범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Y를 묻고 싶은 채널이에요. 단순 Y라기보다는 조금 더 진로에 가까운 Y인데,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그냥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뭔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런 공부를 하면 저렇게 가야 돼, 점수가 이 정도가 나오면 이런 좋은 직업들이 있어 라든지 시스템이 조금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인터뷰라고 한다면 이 직업군 안에서 약간의 성공을 거두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유명하던가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자신이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갔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인터뷰였다면,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직업을 선택하게 된 Y라든지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해나가고 싶은지, 이 직업을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집중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 좀 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쌓아 올리고 싶어요.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첫 질문부터 약간 궁극적인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네요. 네. 좀 궁금한 것들이 이제 특히나 구체적으로 how나 what이 아닌 why를 집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처음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내가 왜 이 직업을 해야 되지? 라는 막연한 질문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뭐 대학 선배들도 너 우리 학교 이런 게 좋으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회사를 다니면 좋을 거야 라는 게, 그래? 왜? 이런 질문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남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Y밖에 안 보였어요. 일단 Y밖에 안 보였고, 네. 그렇게 Y에 조금 집착을 하면서 다른 인터뷰라던가 강연이라던가 이런 거를 찾아보다가, 누구죠? 사이먼, 무슨 사이먼이었죠? 뭐 사이먼 사이넥 맞나요? 중간에 이제 Y로 들어가는. 네네네. 골든서클 이론을 그 사람의 강연을 통해서 테드에서 했는데 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골든서클이라고 하면 이 what, 그 안에 how, 그리고 그 안에 Y가 있는데, 이게 우리 뇌의 모습과 되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뇌에서도 what이라는 걸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 how, 그 다음 Y로 이 순서대로 우리의 생각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 결정을 내리는 건 Y라는 거예요. 그게 gut feeling이라고 해서 우리 뭐라고 해야죠? 직감? 그냥 나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이론을 처음 봤을 때, 그래서 Y가 중요하구나, 내 머리가 내 뇌가 이끄는 그것이 Y구나 라는 생각을 더하게 됐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에는 또 꿈이 뭐였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꿈이 없어서 사실 이게 네. 정말 어릴 때는 노는 것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진로 선택을 할 때 그때 꿈이 없어서 되게 괴로웠었거든요. 그래서 막 인터넷 창에다가, 그 당시는 구글도 아니었어요. 뭐 네이버랑 야후 막 여기다가 직업들, 세상의 다양한 직업들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검색을 했는데 너무 별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네. 그냥 우리가 알만한 직업들이 나오고 한두 줄에 이런 정의를 내린 직업에 대한 소개만 나오니까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그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답답해 하다가
그 찾는 걸 멈췄어요. 사실 오래 찾지도 않았고 네. 그러고 그냥 소위 말하는 취업 잘 되는 전공을 택하게 됐었고 가서 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1학년 때 전 전작과였고 네. 거기서 농구 동아리를 다녔는데 동아리 선배들이랑 엄청 친했거든요. 그래서 터울들이 저는 거의 5년 선배부터 10년 띠동갑 선배까지도 친했어요. 같이 술자리 하러 다니고 농구하고 그분들도 다 이 대학을 잘 졸업하셔서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데 뭔가 그분들이 조언해주는 것들이 되게 좋아 보이면서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거를 잡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남자니까 군대를 가야 하잖아요. 군대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가 특전사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멋진 거예요. 멋진데 또 직업군인이래요. 그 당시에는 직업군인이 어떤 개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직업군이니까 돈을 준대요. 대신에 너는 4년 반을 근무해야 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민했던 게 멋져. 로망. 돈도 줘. 경제. 2년 반이라는 기회비용과 이것들을 내가 맞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로망도 실현하고 돈 모아서 전역하면 그 돈으로 유학을 가버리자. 네. 어차피 이 학교에서 내가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특전사를 입대하고 후회를 했죠. 마치셨어요? 그럼요. 와, 네. 그럼요. 그래서 2015년 9월에 이제 독일로 떠났죠. 처음 그리운 건 그거였어요. 유럽에서 되게 멋진 커리어맨으로 발돋움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강연할 기회가 생겼는데 네. 근데 이미 나는 인터뷰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의 강연을 하고자 꿈을 꿨던 거죠. 내 직업에 대한 강연이 아니라. 어릴 때는 그러면 뭘 좋아하셨고 어떻게 노셨어요? 어릴 때 저는 좀 사람을 모으는 네.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뭐 반장, 부반장 선거하면 꼭 나가가지고 항상 주변에 친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 저희 집이 마치 아지트처럼 주말이면 와가지고 놀고 평일에도 학교 끝나고 놀고 축구를 좋아했는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자마자 축구 같이 차던 친구 한 명이 야 우리 학교에 이런 팀이 생겼다. 너 빨리 만들어라. 우리 중학교 네. 친구들 모아가지고 우리 팀 만들자. 부끄럽지만 홍유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홍유요? 맨유를 따라해서 맨유 팬이었거든요. 성 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별명이 이제 홍 감독. 감독이라고 해봐야 뭐 전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 모아놓고 공 찾아, 포메이션도 어디 서라, 이 정도. 항상 친구들을 모았어요. 모으는 역할. 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그게 제 롤이 된 거죠. 그때부터. 그런 기질을 바탕으로 지금도 사람을 이렇게 만나러 제가 막 네. 들쑤시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YDS 잡을 이제 19년부터 하셨다고 했죠? 네, 18년부터 시작이지만 업로드를 19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그럼 18년부터 만난 분 중에 이제 네. 기억에 가장 남거나 또는 어떤 인터뷰를 통한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제가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요. 네.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수아님이 인터뷰했을 때 네.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네. 수아님의 목표는 이걸 키워서 엑시트하는 거다. 네. 엑시트하고 또 다른 사업하고 이 사업 안에서의 내 목적이 뚜렷하지만 그것을 잘 키워서 본인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고 그런 게 이거는 이 Y와 별개로 또 다른 Y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 낭만농객을 만드는 Y가 있지만 그것을 끝내고 또 나아갈 Y가 또 하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조금은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 못 해봤거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용건님이라고 우리 우슈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그렇게 운동하는 게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로도 희열감을 좋아하고
그게 되게 공통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예술 하시는 분들은. 이유 없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뭔가 어릴 때부터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재미를 느껴서 그런지 그분들에게 Y를 아무리 꼬치꼬치 집착해서 캐내려고 해도 정말 좋았어요가 다예요. 그 자체로도 뭔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 YDS 잡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은영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가설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 다른 인터뷰이들도 자기가 몰랐던 Y를 발굴할 수 있잖아요. 네. 이 과정에 은영님이 개입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개입이라면 꼬치꼬치 캐묻고 네. 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Y라는 게 어쨌든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상담가는 아니지만 질문 주신 것처럼 어렸을 적을 되게 많이 여쭤봐요. 가족 관계는 어땠는지, 가족들 안에서 자신의 Y의 이유가 될 만한 그런 구성원이 있었는지 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러면 조심스럽게 저도 우회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좀 멈추거나 그래서 못 담아서 아쉬운 경우도 분명히 있고 술술 말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랄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더 깊숙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죠. 조금 변화를 주고 싶은 세상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꿈꾸는 것들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 학생들이 찾아보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요. 그 YDS 잡을 통해서요? 네. 와, 네. 그냥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 TV 매체를 통해서 되게 뭐랄까 그런 대중화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자랐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멋지고 우와 싶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점점 커가면서 나라는 사람은 거리가 멀다라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고 느껴지니까 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다양한 우아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정말 거리낌 없이 보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구나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꿈꿔요. 진로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사회?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들으면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데 근데 1차적으로는 뭐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Y를 몰라서 괴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이걸 현실적으로 하지 못할 때 그 괴리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은 YDS 잡이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런 상상도 했어요. 네. 학교를 만들자. Y스쿨. 네. 네. 너무 좋다. 실제로 연정님이랑 Y캠프라는 주제로 펀딩을 준비해보기도 했었고 네. 실패했지만 그런 걸 바탕으로 저희가 나중에 정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 한다면 학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것보다도 일단은 Y를 바라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뭔가 그 내용을 자꾸 듣다 보면 YDS 잡이 단순히 그냥 Y를 말하는 유튜브 채널을 넘어서 약간 좀 교육 시장을 크게 바라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조그맣고 되게 응집된 그 집착적인 Y로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파장을 만들고 확장돼서 뭔가 교육 시장의 한 켠을 좀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네. 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네. 되는 것 같아요. 꿈꾸고 있어요. 꾸고 있고 처음에는 그런 고민도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연정님이랑 우리 거를 따라하면 어떻게 하지? 네. 이런 고민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또 지금 보면 이미 저희가 시작한 지 3, 4년이 지났는데 되게 많은 인터뷰 채널 엄청 흥행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인터뷰라는 폼 자체가 그 사람의 Y를 안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흐름에 탑승할 수밖에 없을 거고 나는 내 안에서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코어는 분명하게 다를 테니까 나는 그 가치를 지키고 어떻게든 최대한 잘 발전시켜 보자 생각하는 거죠. 네. YDS 잡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만족하고 계세요? 98%. 너무 좋은 게 Y를 물어보면서 나를 계속 수도 없이 돌아보게 되는 게 너무 좋고요. 이제 아직 우리가 이제 새 채널을 이 영상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 폼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너무 궁금해요.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삶의 목표나 방향 이런 게 있으세요? 제가 독일에 유학 생활했을 때 베를린이라는 도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태생은 제주도고요. 네. 지금은 서울에 있고, 베를린에서는 향수병이 왜 생겼냐면 경조사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많이들 이제 커가면서 나는 너무 멀리 있고 위로해 주려든 축하해 주려든 가지 못하는 게 나는 왜 못 가지? 이게 되게 컸어요. 아무리 빨리 와도 13시간이고 왔다 갔다 하려면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잡고 그 하루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그 현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향수병이 왔어요. 정말로 여기 와서는 특히 작년부터 결혼식을 정말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축하해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도 그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뭐랄까 매력을 너무 뒤늦게 알아서 다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이 YDS 잡을 통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제주도와 서울과 베를린을 왔다 갔다 하는 삶,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3개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인터뷰를 다니는 거죠. 그게 사실 PD님 여행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빨리 좀 나가자고 저한테 계속 닥달하시는데 네, 그게 최종적인 꿈이라면 정말 재미있는 게 저는 이분들이 정말 Y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터뷰 섭외를 요청한 건데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질문과 답변 사이에 이분들이 또 다른 그분들만의 Y를 찾아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다양한 Y를 만나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그 또한 기대됩니다. 뭔가 은영님이 이제 삶의 마지막에 생각하시는 모습이 있나요? 좀 그려지는. 전혀 없는데 그냥 갑자기 여쭤보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됐는데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인터뷰에 연륜이 엄청 나겠네요. 그렇다면 아니면 또 반대로 이제 꼰대 인터뷰 될 수도 있고. 완전 야 그러면 안 돼 이러고 그럴 수도 있죠.